안녕하세요. 6월 13일 월요일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52% 91.36포인트 2500선까지 코스피는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41포인트 4.72% 828.77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그렇게 순매도의 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코스닥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을까요? 즉 매수의 수급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 이유인즉슨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결정이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3일 정도가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큰 순매도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이제는 며칠 뒤가 되면 가장 저점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될 거라 보고요. 이제는 7월 말에 금리 인상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잘 버티시고 며칠이 지나서 저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 부분이 새로운 부분도 아니죠. 지난번에도 0.5%의 빅스텝, 이번에도 0.5%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말도 또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금 상황을 볼까요? 고객 예탁금은 67조 원에서 밑돈 56조 9,731억 원에 해당을 하고 신용융자는 21조 3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15.1% 상승했습니다. 1284원이고요. 1300원에 불과 16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 4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1300원 찍을 수도 있겠지만요.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점차 조금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의 하락을 한 사이에 과연 올해 2022년도에는 리보세라닙의 NDA가 신청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올해는 미국의 NDA가 가능할까라고 팍스넷뉴스에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의견을 제시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위암 3, 4차 치료제 외에 간암과 선낭암 도전을 한다. 가속 승인의 신청도 고려하게 보겠다. HLB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이 올해는 이루어질까? 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은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있죠. 아스코에서의 그러한 선낭암 그리고 간암에 대한 1차 치료제에 대한 유의미성 그리고 짧은 기간 2달 반도 안 된 그러한 상황에서 자회사 엘레바의 6분의 글로벌 인사를 영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도가 믿지 않으면 신청하는 정도 반려가 되는 한 있어도 이번에는 준비를 디자인을 잘 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신청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는 연내 리보세라닙을 위암, 간암, 선낭암 중 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응증을 선택해서 NDA에 돌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HLB는 언급했습니다. HLB는 2019년 리보세라닙을 위암 3, 4차 치료제로 NDA를 본격화하겠다라고 공언했으나 리보세라닙 NDA는 여전히 아직도 준비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도 한 몫을 했었죠.
이처럼 HLB의 리보세라닙 위암 치료제 NDA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FDA에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보완 사항입니다. 약동학 시험, 외부 임상 데이터 확보, 품질관리 실사, CMC 실사 세 가지 보완 사항 요구입니다. 이중 리보세라닙의 약동학 시험은 완료한 상태, 외부 임상 데이터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품질관리 실사, CMC 실사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이 분석 정도만 잘 하게 돼서 NDA 신청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FDA 실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에 해당이 된다. FDA의 해외 생산시설 실사 건수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이 되면서 2019년도엔 977건, 2020년도에는 3건으로 급감을 하죠. 그리고 2021년 10월 FDA의 실사가 재개되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18건에 그쳤기 때문에 언제 실사가 이루어질지는 또한 미지수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HLB 관계자는 코로나19도 이제 막바지니까 FDA도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상업화를 위한 CMC가 진행되는 파테오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HLB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글쎄요, 조금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는 조금 더 기간은 여유롭게 잡는 것이 정신건강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HLB는 위암 치료제 NDA가 계속 지연이 되자 위암뿐 아니라 간암이나 선낭암 치료제로서 NDA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간암과 선낭암 치료제로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간암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쳤으며 선낭암은 임상 2상을 종료했고요.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 중 어느 적응증으로 먼저 NDA를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에 있습니다. HLB에 따르면 선낭암의 경우 기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임상 3상 승인 전에 NDA 허가를 받고 조건부 임상 승인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면 간암 치료제보다 신약 허가를 더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간암도 가속 승인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략, 어쨌든 현재 엘레바는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간암 1차 치료제로 NDA에서 신청한다는 계획이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은 종료된 상태. 지난 5월 해당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됐다라고 발표했고 해당 임상의 전체 데이터는 이번 9월에 열리는 유럽 암 학회 ESMO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는 이뮤노믹의 교모종의 임상 2상 발표, 그리고 매출 발표. 매출은 7월 말에 할 수도 있고 8월 중반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월 말 25일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주가의 시그널. 그러나 7월 말에 또 한 번의 FOMC가 있기 때문에 7월 말 7월 25일경 그러면서 25, 26일 정도 FOMC 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면서 저는 본격적인 HLB 수급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HLB 관계자는 올해 안에 어느 쪽이든 한 건은 NDA 할 것이다. 올해 선낭암이나 간암에서 NDA 승인을 받는다면 신약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고 한편 HLB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판권은 항서제약 중국, HLB 생명과학은 한국에서 그리고 엘레바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HLB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중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령을 하고 있고요. 중국 항서제약은 2014년 리보세라닙 위암 3차 치료제로 출시해 매출을 내고 있으며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닌 매출은 2015년 약 500억 원, 2018년 2,900억 원, 2020년 12월에는 간세 포함 2차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HLB는 지난해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104억 원을 받았는데 연매출의 14.84%, 수치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조금 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팍스넷 뉴스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그대로 14.84 연매출로 했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이제 공매도의 HLB 생명과학의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 더는 못 참아 하면서 K-스탑 운동을 재추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과열 종목에 5차례나 지정된 가운데 HLB 주주연대가 공매도의 전면전에 돌입을 또 하게 됩니다. 지난해 반공매도 운동인 K-스탑 운동에 나섰던 주주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추진하는 한편 19개 종목 주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JP모건과 일부 국내 증권사, 창구의 시세 조정성 공매도 거래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창중수급과 주가의 위치를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여기에서 유일한 빨간색이 HLB 테라퓨틱스 오늘은 492만 8천 주가 거래가 되었고요.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어쨌든 역대급의 지난 금요일 보임으로써 HLB 테라퓨틱스 조용한 가운데 노터스에서 파톤을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현재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HLB 제약, 생명과학의 주가의 하락을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HLB와 HLB 생명과학은 그동안의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낮은 폭의 주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은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오늘 7% 빠졌지만은 앞전의 저점에 종가상으로 좀 훼손이 된 모습은 했지만 하방 경직성의 모습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HLB 제약은 100만 7만 8천 주 거래가 되었습니다. HLB부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 63,378 주가 나왔고 평균가는 36,900원, 37,000원 이상에서는 눌림의 역할을 보여주었네요. 오늘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프로그램 12만 4천 주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 또는 기관 누군가는 매도를 함으로써 오늘 2.54% 36,450원, 즉 37,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조금씩 분할 저점 매수 오늘 정도 내일 정도 조금씩 나누어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리픽싱 최저 가격이 35,800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고요. HLB 생명과 오늘 1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네요. HLB 생명과 오늘 또 공매도가 38만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균가는 12,289원, HLB 생명과학이 오늘 12,050원인데 거의 청약 가격에 더 임박해서 굳이 그렇게 일반 공모에서 청약을 할까?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에 이제 환불과 납입이 완료가 되면서 채권은 15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지는데 HLB 생명과학 공매도 수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 공모도 역시 큰 폭이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주관사에서 모든 물량을 인수하게 된다면 오버행 물량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HLB 생명과학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14만 5천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보여졌네요. HLB 제약은 14,300원이었고요. 프로그램은 17,000주가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수급 남바 7254 HLB 제약입니다. 오늘 기관에서 2만 주를 팔았던 모습이고 HLB는 장중에 14만 6천 주를 샀고요. 오늘 기관 투자가에서 13,600주가 들어왔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 지난주에는 HLB에서 사모펀드에서 13만 주가 들어온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HLB의 수급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HLB 생명과 오늘 19만 주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이때의 큰 폭의 6월 9일에 공매도가 크게 활개를 쳤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금융투자에서 20만 주 이것은 공매도의 물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 세력은 금융투자 쪽 그리고 외국인 투자 쪽 헤지 펀드들의 이제 타겟을 하고 있죠. 공매 세력들이. 어쨌든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은 19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 그러면서 금융 투자에서는 21만 주 정도가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터스를 보면 오늘 16만 주 외국인이 매도했었죠. 이때 그랬죠. 14만 주 열심히 너희들이나 많이 높은 가격에서 사라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잠시 한번 노터스를 보면은요. 노터스 일봉을 모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오늘 122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때보다도 더 적은 모습을 한 것 같죠. 이때는 무상증자가 8배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증자까지 감안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현재의 노토스는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노토스는 총 780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780만 주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1215만 주의 거래가 됐죠. 역대급의 거래량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견상의 고점이죠. 장대 음봉이죠. 대량 거래가 터졌죠. 전형적인 매도. 그러면서 고점에서 호재성 기사가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상을 치다 보니까 흥분한 일부의 아주 개인 매매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제나 살 수 있을까 호재성이 더지면서 달려드는 일부 아주 초보분신 분들 추린이 분들을 달려드는 것에다가 롤링을 하면서 팔아먹는 전형적인 저희 식구님들은 절대로 폭탄 돌리기에 막바지 폭탄 돌리기 오늘 폭탄이 터진 부분이죠. 이것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쌍봉을 거치면서 반등이 조금 나올 텐데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구경만 하시는 것이 일신상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HLB 분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서서히 하방 경직 37,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조금씩 나눠 담아도 괜찮지 않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7,000 오늘은 36,450원이죠. 종가 무렵 나눠 담는 한 번이 아니고 4-5번 여전히 6월 15일까지는 FOMC의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20여 분 다 됐기 때문에 HLB 생명과 한 번만 분봉의 모습을 보는데, A일생은 조금 더 전 저점들이 자꾸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HLB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관망하는 것이 HLB 트라픽스틱스도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직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요 부분에서 머물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향성이 좀 이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 부분에서 잘 응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HLB 트라피틱스가 최근 힘들어하는 HLB 그룹주를 주가를 방어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15일 미 현지 시간까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되겠죠. 오늘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